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성공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모습이 자욱한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둘러싼 안개가 분명히 거칠 것을요. 북녘 동포 여러분, 혹시 안개가 짙은 강을 건너고 계시나요? 뿌연 일상이라서 더 조심하게 되고 허둥대게 되고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안개의 강 말이에요. 특히 이 안개의 강을 건널 때 필수적으로 오게 되는 안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한 마음의 안개입니다. 상한 마음의 안개는 우리의 영혼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시간들을 무의미한 시간으로 후회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못 믿게 만드는 불신의 안개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한 마음의 안개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거나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았거나 관계 속에서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등 각양각색의 상처의 목록들 말이에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의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서도 비슷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고통 속에 있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진심 어린 부탁을 하셨지만 기도를 마치시고 오니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처럼 자고 있었던 모습. 저도 이렇게 부족했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한 마음의 안개는 어떻게 해야 거치나요? 안개는 해가 환하게 비치면 자연스럽게 거쳐지는 것처럼 마음의 안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만 거쳐집니다. 마음의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온전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나 상한 마음의 안개 속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의 고민 중에도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안개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 뻗은 손은
꿰뚫린 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상한 마음의 안개를 지니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분명 더 강해졌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람 탓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7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까지 평남과 황해도 비, 평북과 함경도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8일 평남과 황해도 대체로 맑겠으나 평북과 함경도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북과 함경도 오후까지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7일과 8일 예상 강수량은 평북, 함경도 5에서 30mm, 평남, 황해도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3에서 10cm, 평북 1에서 3c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해 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 33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남북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지 생각해보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북 사랑방 시작합니다. 2030 남북 사랑방 2030 남북 사랑방 남북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인데요. 매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남쪽 서울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20여 년 살고 지금은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언성군에서 태어나 한국에 좀 정착한 지 9년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시장. 북적북적 인파를 뚫고 엄마 손을 잡고 장 보는 재미가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5일장, 3일장 등이 펼쳐지기도 하죠. 최근에 들어선 각종 축제가 있는 기간이면 시장은 한껏 들뜬 풍경입니다. 장 보는 재미가 있는 곳, 눈으로 구경만 해도 즐거운 곳, 시장. 오늘 2030 남북 사랑방에서는 남북 청년이 만나 시장의 풍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적북적한 곳의 시장. 근데 북적북적이라는 말이 조금은 무색할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는 큰 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곳 남한에서의 마트가 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의 발걸음이 끊기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금 발길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세 분은 좀 시장을
이용하시는 편이신가요? 우선 우리 북에서 오신 두 분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갖고 제가 먼저 최근 소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PD님 말씀하셨듯이 대형 마트가 지금 한국에서는 대세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젊은 층이 가는 게 약간 많이 줄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막 홍보하고 또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무언가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일부러 가갖고 구경하고 그곳에서 먹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서울에도 정말 이렇게 많은 시장이 있는지 저는 새삼 느끼게 됐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 오면은 정말 시장을 많이 오세요. 뭐 유튜브나 이런 영향 때문인지 그래서 외국인도 참 많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맞아요. 여기 방송사 근처에만 해도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씨는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일찍 네. 결혼하셔서 장을 좀 시장에서 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시장에서 자라가지고요. 네. 저는 시장을 꽤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타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에 많이 가거든요. 네. 뭐 거제도나 부산이나 그런 데 가면 저는 항상 먼저 검색해 보는 게 시장. 네. 그리고 갈 때면 항상 현금을 뽑아 가지고 갑니다.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가가지고 찔끔찔끔 사는 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 저거 조금. 근데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릴 적에서의 시장과는 다른 모습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 즐겼던 시장 문화, 즐겼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즐겼죠? 먹고 살려고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는 제가 가가지고 훔치러 갔던 거고 흔히 꽃제비라고 하죠. 그 저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아, 꽃 꽃제비. 화자의 제비 얼마나 네. 아름다워요. 생활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또 지금도 집사람하고 농담할 때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아름다운 이름 꽃 제비 이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등장한 그렇죠. 모습들이죠. 꽃제비.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고난의 행군 때 들어와가지고 저도 잠마당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훔치고 네. 막 맞고 또 이 잠마당에도 저 잠마당도 가고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방 가면 항상 시장. 그럼 그 10대 때까지 있었던 그때의 시장의 모습이 떠오르세요? 떠오르죠. 저희 많이 훔쳤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훈련도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 자전거 뒷바퀴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였다 뺐다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면 또 살기 위해. 두목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형님이란 게 있어요. 네. 그래 제가 훔친 날에는 가지 가서 바치고 못 훔친 날은 또 그 형님이 조금씩 먹을 거는 줘요. 그래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저희 또 저희 장마당인데 다른 애들이 못 본 애들이 오게 되면 걔네들 데리고 골목 가가지고 막 협박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온 친구들이 만약에 저희 장마당에서 물건 훔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다시 그 주인한테 돌려줘요. 그럼 그런 추억이 있는 북한에서의 시장의 모습과 지금 여기서의 시장의 모습이 풍경은 좀 닮아 있는 점은 있어요.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아, 북적북적이. 예. 그 보는 재미. 이렇게 마트라면 가게 되면 다 이렇게 뭐 그렇죠. 정형화돼 이렇게 있죠. 너무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 딱 뭐가 이렇게 정돈이 돼 있고. 예, 정리정돈이 돼 있고 하는데 시장은 북한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생선 냄새도 나고 또 다른 분의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 씨도 시장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시장을 좀 즐겨 가시나요? 저는 시장보다는 마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가면 혼자 살다 보니까 들고 와야 되는 품이 있잖아요. 그쵸.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씩 동생들이랑 갈 때는 신선한 해산물 사러 가고 신선한 야채 사러 갑니다. 시장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요. 대형 상점,
마트를 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배송을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가면은 뭐 몇 시 이전까지 해서 이만큼 사면은 집 앞으로 바로 배송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시장에서는 뭐 닭꼬치를 먹거나 네, 맞아요. 호떡을 먹거나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의 추억 속 시장의 모습도 또 다르진 않을까? 아니면 비슷하실까라는 궁금했네요. 저는 시장에서 일단 어릴 때부터 석탄을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먹고 살려고. 혹시는 판매자셨군요. 석탄 배낭 메고 저기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팔고 어릴 때부터 이게 달기덩 때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석탄 배낭 올려놓는 이렇게 턱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 석탄 배낭을 쫙 올려놓고 이게 아구리를 탁 펴놓고 석탄을 펴놓거든요. 그것도 음식처럼 이렇게 펴놓고 내 석탄이 얼마나 좋은지 광고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만져보고 사는 그런 그게 한 10살 때부터 저는 그걸 석탄을 팔면서 거기서 막 하루 종일 못 팔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진짜 지나가는 개미라도 주워 먹어야 될 판이었고 좀 그런 시장의 추억이 그랬어요. 네. 석탄을 만져보고 파는 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석탄을 이게 배낭으로 메고 가서 거기다 이렇게 펼쳐놔요. 꼭대기 보일 수 있게. 그러면 그 석탄에도 보면 뿌연 게 있고 뭐 반짝반짝한 게 있고 하니까 내 석탄 잘 보이게 하려면 물도 쳐서 막 반짝반짝하게 막 살짝 젖혀서 마르면 뿌여지거든요. 닦아놓고. 네, 마르면 과일 뿌여지니까. 용기 내는 것처럼. 네, 바로 그냥 거기다 물 조금 뿌려서 이렇게 해서 막 버무려 놓게 되면 반짝반짝해지고. 막 근데 그랬던 이런 풍경이 혹시도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탄광이 있는 저희도 마을에서 탄광이 있어요. 네. 탄광이 그래도 북한에서 좀 이름이 있는 탄광인데 꽤 커요. 저도 석탄 도둑질 많이 했습니다. 석탄 밤에 가가지고 지역에서 근데 그게 많이 석탄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매번 좋은 석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석탄도 이렇게 그 문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좋은 때 나올 때 있고 안 좋을 때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버님이 광부니까 알거든요. 어느 때 몇 석탄이 좋은 게 나온다. 그거 정보를 알아요. 그러면 저는 그 군대 배낭이라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있는데 그거 두고 가가지고 석탄을 가서 훔쳐요. 주로 훔치는 역할. 그게 저 담당이었습니다. 판매와 훔치는. 새벽에 가가지고 그 훔쳐오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한 그루마를 만들면 그걸 또 장마당에 나가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얼마에 판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때는 파는 거는 저희 아버지 담당이고 강산에서 가져오는 거는 저 담당이고. 분업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었죠. 네, 맞아요. 체계적이셨네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근무할 때 돼야지 가서 잡혀도 누구의 아들인지 아니까 그냥 발로 한 번 차고 보내거든요, 집에. 네, 그러니까 뭐 대놓고 가져오는 거죠, 그거를. 두들겨 맞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왜냐면 아빠가 좀 일하시니까 구란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잡히면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진짜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총을 들고 실탄을 들고 서가지고 세 번 안 서게 되면 진짜 실탄 날려버리고 막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는 오빠랑 석탄 도둑질하러 갔는데 잡혔거든요. 보이대한데. 근데 세워놨어요. 그때 15살인가 그때였는데 오빠하고 나를 딱 세워놓더니만 벽에다 손을 대래요. 벽에다 손을 탁 대니까 순간에 총창으로 갖다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오빠가 이게 운동신경이 대단해서 빨리 뺏길 망정이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순간에 그 총 앞에 총창이 이렇게 있는 걸 그걸로 찔렀. 그냥 그걸 가지고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와 찔렸으면 어쩔 뻔했나. 그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신 이 장면을 그 한국의 되게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막 왕초 나오고 막 그런 저희 한국이 못 살던 시절을 그리는 그 드라마들에서 이런 장면을 사실 봤어요. 그런데 되게 옛날 드라마 막 어렸을 때 막 60년대 막 이때 얘기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영 씨랑 성혁 씨가 저보다도 어린데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사셨다는 게 되게 큰 차이가 있는 점이네요. 맞아요. 사실 저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대신 50대 이상 분들 그분들하고 그쵸. 대화하면 대화가 딱 맞아요. 왜?
추억도 비슷한. 맞아요. 네. 추억이. 그분들이 못 먹었,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릴 때 자랐던 거하고 네. 제가 어릴 때 다 자랐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화장실도 밖에서 보고, 막 겨울에는 막 춥고, 막 그런 때 이야기하고, 막 풀 세상에. 뜯어먹고, 배고팠고, 그러니까 남과 북에 이 세월의 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세월의 차를 그냥 삶에서 그대로 네. 녹여내서 절실히 느끼고 계시네요. 젊은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씨의 영혼의 나이는 거의 60대. 외모는 30대인데 이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기가 통하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좀 같이 일하면서도 조금 좀 말이 대화가 통하니까 좀 많이 예뻐들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있는데 약간 오빠 같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저히 저보다 어리다는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남과 북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다른 점도 분명히 명확하게 있지만 그 다름으로써 오는 비슷하고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된 그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남북 사랑방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해서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